그다음에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서 외대보고 생활을 할 때 본인한테 가장 좋았었던 점이랑 그 다음에 반대로 약간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웠었던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형이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가장 좋았었던 점이랑 조금 적응하기 어려웠었던 점에 대해. 지금 떠올려 보면은 가장 좋았었던 점은 일단은 옆에 되게 같이 잘 놀고 같이 공부할 때 잘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부하는 애들만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런 애들을 잘 뽑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공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 그렇다고 공부를 등한시하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오히려 그런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인 시너지 작용했던 것 같고 실제로 운동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저 운동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힘들었던 점은 사실 딱히 없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웬만한 경우는 그렇진 않은데 딱히는 없는데 그래도 꼽아본다면? 딱히는 없는데 기숙사 생활에서 혼자 그 타임테이블을 짜고 운영하는 능력이 없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시험을 보면은 그 준비는 철저히 내가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운이 좋게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 잘 맞아서 이걸 거의 고3 때까지 쭉 그랬지만 거기서 운이 나빠서 또 공부하고 바꾸고 또 공부하고 바꾸고 그러면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시간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수민이는 가장 좋았었던 거랑 좀 힘들었었던 건 뭐가 있었죠? 일단은 생각보다 되게 저희 때는 학교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기숙사도 자유로웠고 학교 분위기도 되게 자유로웠고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형욱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만큼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대신 그만큼 자기가 이제 스케줄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진짜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적응하는데 전혀 별로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미화된 걸 수도 있는데 추억은 약간 미화되는 게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애초에 졸업할 때부터 아쉬웠어요. 사실 그냥 이 학교를 내가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건 진짜 학교 관계자가 모셔야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도로 되게 학교를 좋아했어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게 없었나요? 그러면 진짜? 힘든 점이요. 힘든 점은 진짜 없다고? 하나도? 예를 들어 아니요 있었겠죠. 그렇지. 제가 힘들었던 점은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별로 그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신에 대한 그 애초에 압박감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거기에 대한 뭔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제 성적에는 타격이 있었는데 제 마인드에 타격을 주지 못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 1학년 때부터의 생활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뭔가 서울대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33%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서울대 수시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그때 1학년을 좀 이렇게 말아먹었던 게 나중에 돌이켜보니 후회라고 하면 그때 좀 후회되는 거?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생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친구들도 얘기한 거지만 꼭 그 구독자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추억은 미화되는 법이어서 얘네들이 지금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점들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두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졸업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외대부고라는 학교 자체가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좀 좋게 남아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주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쟁적인 분위기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형욱이는? 학교의 경쟁적인 분위기? 잠도 안 자고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 맨날 질문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하는 친구들이 있고 의식을 저처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의식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애들이 좀 예민해서 더 많이 의식하나요? 그러면 확실히 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게 형 때는 이과 탑이 다 여자분들이었고 저희 때는 이과 탑이 다 남자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3학년 때 딱 성적하고 등수 딱 문자 날려주잖아요. 저희가 1, 2, 3, 4등이 다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한 방에 모여서 1등 몇 점 몇이야, 뭐 2등 몇 점 몇이야, 몇 점 몇이야. 그래서 한 15등까지도 저희가 대충 유추를 그러니까 그 정도도 경쟁적인 것 같은데 안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서로들 살짝 의식은 하지만 얘 점수는 얘 점수고 나는 나고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점이니까 내 등급은 얼마고 내 등급은 얼마고 그게 아니라 내 점수는 이거고 쟤는 나보다 잘 받고 얘는 나보다 못 받네. 약간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훨씬 더 주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점수에 딱히 저는 정말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내 점수는 모든 애들이 아는데
내가 예점수는 하나도 못 오는 그런 애여서 제가 되게 무감각했던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무감각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학년 1학기는 정말 생각 없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1.0을 맞아서 서울대 의대에 쓸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 잘 나왔네? 1학년 이게 좀 많이 잘 나왔는데? 그래서 좀 노려볼 만한가? 라는 생각을 이게 저희 엄마랑 제가 얘기했는데 딱 1학년 1학기 점수가 딱 나오고 노려볼 만한데라는 생각을 엄마도 했다고. 처음엔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그래서 하다가 실제로 2학년까지는 거의 의식을 안 하다가 3학년 시험이 처음으로 의식을 하게 된 시험이에요. 내 등급과 내 학교와 이런 것들. 근데 그때 부담감이 정말 심해지더라고요.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되게 조금 예민해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그때 차마 여기서 얘기도 못하겠는 주문이 있는데 계속 괜찮아 이러면서 시험을 보긴 봤는데 의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예민해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엔 장기전이니까 크게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갖는 게 오히려 학교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민이는 어때요? 이 경쟁적인 분위기 어떤 전사고들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희 근데 저 약간 너무 근데 저는 약간 케이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그 방금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제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저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은 편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상위권 되는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저도 전혀 안 했는데요 이러길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의식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솔직히 논문 쓰는 것 같은 것도 심지어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그 나이에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시험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2학년 때가 다른 활동도 가장 열심히 하면서 크게 압박도 받지 않았는데 그때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그거에 매달린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하기도 힘들고 그거에 안 매달린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하기도 힘든 게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진짜 잘 받는 친구들도 사실 있었고 근데 대신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긴 힘들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공부를 했던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내 내신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고3 때였는데 뭔가 제가 그 정도 내신으로는 내가 서울대 경영은 못 가겠구나를 느낀 이후로는 사실 그래서 저는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수능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수능을 준비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사실 그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엄청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 대해서 이 염세적인 부정적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수민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은 그렇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외대부고에 대해서 어쨌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학교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내신 성적과 대학 또는 학교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비례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이 학교는 남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일단 선생님들이 수시가 안 된다고 해서 수시를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으세요. 다른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다 수시로 하라고 막 선생님들 강요하고 수시 안 하면 너 뭐 하냐 막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 시간에 뭐 딴짓해도 그렇게까지 특히 3학년 때는 그렇게 터치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정시를 하면 그냥 정시를 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권장을 하실 정도로 너 빨리 차라리 정시를 해보는 게 어떠냐 너 그냥 머리 좋은데 이 정도 대학 가기 좀 아깝지 않냐 차라리 정시를 준비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권장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3학년이 되면 이제 정시랑 비슷하게 이제 수업 내용이 가기 때문에 정시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학년쯤 가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시 공부를 아예 안 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저희 학교 애들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공부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학교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약간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뭐 이런 준비를 좀 해라 학원도 좀 다니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정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좀 성적이 안 나왔어도 성적이 안 나온 건 당연히 제 책임이고 사실 근데 이제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았다. 정시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맞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뭔가
대안이 있고 카드가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저는 부담감을 좀 덜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 그러면은 교우 관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기숙사가 없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예민한 아니면 굉장히 또 친밀한 이런 교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형기는 교우 관계는 어땠었다고 생각해요? 뭐 친구들의 관계나 기숙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 생활적인 부분들? 거의 학교에 놀러 다닌다고 할 정도로 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연극 동아리를 했는데 거의 점심시간마다 저희가 모여서 연극 준비하고 밥 먹고 시험 한 3주 전? 제외하고는 항상 그렇게 밥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연극 동아리 애들끼리 같이 놀러 다니고 국내 여행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동아리나 같은 반이나 기숙사 옆방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까워졌던 관계들이 굉장히 끈끈해지고 그게 대학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생활을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교우관계 측면에서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냥 환경 자체가 주는 그런 기회가 교우관계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자사고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다 얼추 잘 가잖아요. 대학을. 그렇죠. 다 얼추 대학을 잘 가기 때문에 나중에 만날 일도 되게 많고 확실히 그런 걸 이제 벌써 느끼나요? 인맥적인 측면과 어떤 이거 사회생활에서 친구들이 도움이 좀 되겠는데 대학 축제 때 느꼈어요. 그래요? 대학 축제 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놀러 가면은 조금 주점도 열어주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면은 기숙사 생활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어쨌든 엄마 아빠랑 처음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런 동년배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룸메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나랑 잘 맞거나 그치. 안 맞거나 그쵸. 형도 둘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잘 맞으면 잘 맞는데도 잘 생활하면 되고 잘 안 맞으면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생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학기마다 바뀌나요? 그러면? 맞아요. 학기마다 바뀌고 이게 나빠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생활 패턴이 안 맞는 거 어떡해. 근데 안 맞으면 뭐 안 맞는데도 생활하는 거 그냥 그렇다고 뭐 제가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외대부고에 오는 학생들이 저는 생각할 때 배려랑 이런 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어느 정도 오히려 너무 예민하지만 않으면 본인이 그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교우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건 없다고 말까. 내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망정 이걸로 인해서 뭐 학교 생활을 못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친구가 성격 자체가 또 약간 분명 묻어난 측면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전제가 될 게 예민함이 이제 학생 스스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형의 말대로 어차피 맞고 아니면 안 맞고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고 안 맞는 경우도 그쪽이 잘못했다기보다 서로 다른 경우니까 그냥 지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또 기억에 남고요. 수민이는 어땠던 것 같아요? 생활적인 측면이나 교우 관계는? 기숙사는? 네, 일단 앞에서 생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우 관계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정말 친교적인 측면하고 앞에 말했던 그런 약간 사회적인 측면이 벌써부터 저는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친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대학에 와서도 그 고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랑 대부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방금 형욱이도 말했듯이 마찬가지고 그냥 뭐 동아리도 그렇고 고3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그냥 아직도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놀던 그런 그룹이 있으면 그냥 여전히 그냥 대학 와서도 그때만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진짜 평생 갈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지금 대학 와서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게 지금 대학 와서 솔직한 얘기들은 다 술 마시면서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는 알코올 하나 안 들어간 네, 상태에서 그때는 진짜 알코올 하나 안 들어간 상태에서 맨정신으로 내 속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뭐 힘든 점에 대해 다 얘기하고 그럼 사실 술 안 마신 상태에서 말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진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학교 축구부 이제 주장이었는데 이 친구도 제 축구부 후배였고 그래서 실제로도 거의 한 달 전에도 이제 축구부 거의 한 4기수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막 같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친선도 뭐 장난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게 막 그렇게 앞으로도 그냥 계속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만나서 축구 한번 하고 같이 끝나고 술 마시고 하는 그냥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확실히 끈끈하고 친구를 뭔가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 창구가 너무 많아요. 학교가? 네, 학교가. 어. 예를 들어 기숙사 룸메이트도 있고 그냥 학교 반 친구도 있고 그거 안 되면 뭐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동아리 아니면 뭐 학생회를 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가만히 창구가 두질 않는구나. 혼자 있게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창구가 있는데 자기가 조금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그런 교우적인 관계에 있어서 평생 갈 친구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좋은 친구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 나와서 봤을 때 일단 대학교에 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 거의 그냥 주변에 친구들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당연히 먼저 막 이렇게 자랑해요? 자랑을 하고 그러진 않죠 당연히 자랑하지. 근데 당연히 진짜 자랑 안 해요 그런데 어, 어쩌다가 좋아. 이제 어쩌다가 고등학교 나와, 네네 이제 어쩌다가. 고등학교 얘기가 나올 그럼 약간 이제 너도 합스야? 약간 거의 이럴 정도로 진짜로 거의 약간 그렇다고요? 네 진짜로 딸렸다? 네 그렇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희 학교 이제 합스누라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약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모임도 존재를 하고 그건 이제 기수별로 존재하는 그런 톡방도 있고 그 외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약간 이런 또 톡방이 있어가지고 초기 졸업생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톡방에 막 뭐 인턴 정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되게 사회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대학에 와서도 너 외대부고였어? 라는 거 한마디만으로도 사실 얘기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대학에 와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신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 학교가 그런 교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졸업생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정도까지 멀리 생각하시는 게 지금 현재 중3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막상 이제 전자사,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대학을 보내는 목적성 이외에도 또 약간 이런 것들이 얻어질 수 있는 학교라는 걸 그냥 참고용으로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다녔었던 그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수업 같은 거? 아니면 뭐 합스만의 어떤 색깔이 묻어나는 수업 같은 거를 몇몇 개를 소개를 해본다면 어떤 수업들이 좀 기억에 남죠?